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2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성이 좌우된다. 3번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4번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선택에 직면한다. 5번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상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문성과 자율성 인정,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선택, 조직 목표의 모호성 등은 사회복지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6.25 전쟁 이후 외국 원조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설립되었다. 2번 1960년대 외국 원조 기관 철수 후 자생적 사회복지 단체들이 성장했다. 3번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기관이 증가했다. 4번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5번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960년대에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시기로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복지기관들이 여전히 외국 원조기관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메이오가 제시한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산성은 근로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생산성은 근로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 내 동료와 상사와의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2번 심리적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2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번 사회적 상호작용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구성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번 공식적인 부서의 형성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비공식적인 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번 근로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반응한다. 근로자는 개인으로서 일하기보다는 비공식적 집단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습조직이론, 개인 및 조직의 학습 공유를 통해 역량 강화. 2번 정치경제이론, 경제적 자원과 권력 간 상호작용 강조. 3번 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4번 총체적 품질 관리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5번 X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상황이론은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직무의 과학적 분석, 업무 시간과 동작의 체계적 분석, 니은 권위의 위계 구조,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 디귿 경제적 보상, 직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니을 사적 감정의 배제,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 중시. 니을과 니을의 권위의 위계 구조, 사적 감정의 배제를 강조한 것은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따라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조직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집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의 권한이 분산된다. 집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중됩니다. 2번 업무가 복잡할수록 공식화의 효과는 더 크다. 업무가 안정적이고 단순할수록 공식화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3번 공식화 수준을 높이면 직무의 사적 영향력이 높아진다. 공식화 수준을 높이면 직무의 사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4번 과업 분화가 적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 과업 분화가 많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조직의 복잡성이 증대됩니다. 5번 수직적 분화가 많을수록 의사소통의 절차가 복잡해진다. 5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조는 일상 업무 수행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 특별 과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와 공식화, 1번 기계적 관료제 구조, 2번 사업부제 구조, 3번 전문적 관료제 구조, 4번 단순 구조, 5번 위원회 구조. 정답은 5번의 위원회 구조입니다. 설명에서 위원회 구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직 구조로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이다. 2번 조직과 일체감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 3번 조직의 믿음과 가치가 깊게 공유될 때 조직 문화는 더 강해진다. 4번 경직된 조직 문화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5번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맞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섬김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 강조, 니은 가치의 협상과 계약, 디귿 청지기 책무 활동, 니을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외모 강조. 섬김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로 인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리더십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타인을 섬기려는 자세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섬김 리더십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섬김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 A는 직원의 불만족 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를 높이고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때 적용한 이론은 1번 브룸의 기대이론, 2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3번 스위스의 TQM 이론, 4번 맥그리거의 XY 이론, 5번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정답은 2번의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입니다. 사례에서는 위생 요인을 좋게 하여 직원의 불만족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보, 직원 모집, 심사 채용, 2번 개발, 직원 훈련, 지도 감독, 3번 보상, 임금, 복리후생, 4번 정치, 승진, 근태관리, 5번 유지, 인적자원 유지, 이직관리.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정치, 승진, 근태관리입니다. 승진과 근태관리는 보상 및 유지의 구성요소로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적자원 개발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 직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기관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1번 멘토링, 2번 감수성 훈련, 3번 역할 연기, 4번 소시오 드라마, 5번 강의. 정답은 5번의 강의입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정한 장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직무수행 평가 순서로 옳은 것은 기억, 실제 직무수행을 직무수행 평가 기준과 비교. 니은, 직원과 평가 결과 회의 진행. 디귿,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직원의 실제 직무수행을 측정. 니을, 직무수행 기준 확립. 미음, 직무수행 기대치를 직원에게 전달. 일반적인 직무수행 평가 순서는 직무수행 기준을 확립하고 직무수행 기대치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직원의 실제 직무수행을 측정합니다. 이후에 직원과 평가 결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에 직무수행 기대치 및 직무수행 기준을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니을, 미음, 디귿, 기역, 니은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따른다. 2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3번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설 회계와 법인 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4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5번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 편성을 확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시설 회계와 법인 회계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합 관리는 부적절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의 통제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기관의 제약 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번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명시해야 한다. 3번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4번 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5번 필요할 경우 규칙은 새로 개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재정통제 체제는 강제성을 띠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평성과 활동의 공식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페러, 슈라만 등의 서브컬 구성 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니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디귿,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니을, 위생적이고 정돈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서브컬 모델은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기의 기억은 신뢰성, 디귿은 확신성, 니을은 유형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의 기억, 디귿, 니을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번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1995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3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에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3월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순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4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5번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7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서울 출범을 시작으로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번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3번 양질적으로 이용자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 4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5번 이용자의 요구나 불만을 파악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효율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법은 대면하여 의사결정, 집단적 상호작용의 최소화, 민주적 방식으로 최종 의사결정. 1번 명목 집단 기법, 2번 브레인스토밍, 3번 델파이 기법, 4번 스워트 기법, 5번 초점 집단 면접. 정답은 1번의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법으로 대화나 토론 없이 어떠한 비판이나 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각자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 기법은 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들 간 상호 관계와 연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줌, 임계 경로와 여유 시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1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2번 칸트 차트, 3번 논리 모델, 4번 임팩트 모델, 5번 플로우 차트. 정답은 1번의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 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 및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포한 것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마케팅 과정을 옳게 연결한 것은 기억 SDP 전략 설계, 니은 고객 관계 관리, 디귿 마케팅 믹스, 리을 고객 및 시장 조사.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마케팅 과정은 시장 기회 분석, 고객 및 시장 조사, 마케팅 목표 설정, SDP 전략 설계, 마케팅 믹스, CRM과 같은 마케팅 실행 도구 설정, 마케팅 관리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의 니을, 기억, 디귿, 니을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마케팅 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이렉트 마케팅은 방송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2번 기업 연계 마케팅은 명분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3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이용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4번 사회 마케팅은 대중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5번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은 개별 고객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은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잠재적인 후원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후원자를 개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방송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중매체 광고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여 나타나는 문제, 사회적 자원의 낭비 유발. 1번 서비스 과활용, 2번 크리밍, 3번 레드테이프,
4번 기준행동, 5번 매몰비용. 정답은 1번의 서비스 과활용입니다. 서비스 과활용은 자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책개발, 사회복지 실천 이념 개발. 정책개발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 이념 개발보다는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위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번 책임성 이행, 재무, 회계적, 전문적 책임 이행. 2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3번 이론 형성, 급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여론 형성. 이론 형성의 목적은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거나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4번 자료 수집, 종사자의 기존 행동 강화. 자료 수집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5번 정보관리, 민간기관의 행정협상력 약화. 정보관리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평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 혁신의 방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사안일주의, 2번 비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 3번 비전에 대한 불충분한 의사소통, 4번 핵심 리더의 변화 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공개 지지, 5번 변화를 막는 조직구조나 보상체계 유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핵심 리더의 변화 노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혁신의 방해 요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